안녕하세요. 주식 마사지 주마입니다. 오늘 주제는 EPS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EPS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워런 버핏님이 저하고 굉장히 이제 친밀한 관계가 있으시죠? 워런 버핏님이 인정한 주린이 강자. 제가 제목을 한번 따봤어요. 워런 버핏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림상으로는 이제 코에서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제가 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건데 어떻게 코에서 또 나온다고 했어요. 편집자 구합니다. 주식은 주마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겸손 또한 배웠습니다. 뭐 위에 말은 중요한 게 아닌데 저에게는 겸손을 저에게 배웠다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네요. 워런 버핏님께 이번에 추천사를 한번 따봤어요. 저에게는 3명의 스승이 있습니다. 그레이엄 필리피셔 그리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주마입니다. 국뽕이 차오르죠, 여러분. 그레이엄 필리피셔는 이제 미국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주마는 이제 저 대한민국 사람이죠. 이제 국뽕이 차오르는데 이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이제 축켜 세우면서 저를 이제 뭐 칭송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데 강원랜드에서 주마와 같이 주식 공부하던 일이 생각나는군요. 저도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강원랜드에서 이제 좀 경마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빠진코라는 거 이런 거 같이 공부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서로 이제 쫓기기도 하고 같이 달리기도 하며 그러면서 이제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성공해가지고 워런 버핏님 굉장히 이제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당신도 저와 같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말 제대로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워런 버핏님 같이 높은 수익률을 누르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고, 만약 안 누르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겠어요. 그지 깽깽이로 산다 이 말이겠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답가를 했습니다. 땡큐 버핏. 이제 땡큐 버핏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이름을 여기 뒤에다 넣죠. 버핏이 성인가? 제가 뭐 영어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뭐 서로 워낙 친한 관계라서. 그리고 제가 영어로 했었는데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한글로 할게요. 저는 버핏 당신에게 주식을 가르쳤지만 버핏은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 예상하는 말이죠. 제가 가르치는 게 이제 주식이 구할이라면 겸손함을 가르친 건 이해할 정도 되죠. 그냥 뭐 보시다시피 버핏이라고 서로 이름을 부르는 관계입니다. 뭐 버핏이 성인가 이름인가 뭐 잘 모르겠네요. 영어는 어려워가지고 저는 태어나가지고 거짓말이나 과장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나부레빙이 이제 DNA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제 몸에 전치 않고요. 방금 전 워런 버핏과 유라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임을 제 화장지를 긁고 맹세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 3대 투자 혜진이시라는 필립 피셔님과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방금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필립 피셔님이 2004년경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을 이승에서 말 한마디로 섞겠어요? 차라리 저승에서 만나는 게 편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히려 저승에서 만나는 게 제가 더 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개소리 그만하고 정식으로 시작할게요. EPS는 earning per share를 말합니다. 그 약자죠. earning p per share. earning은 이제 순이익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은 레버뉴가 아닙니다. 레버뉴가란 말이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매출액으로 번역하고 또 순수익, net profit이죠. 그걸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earning은 net profit을 말하는 겁니다. 순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per는 분이죠. 분수분의 share, 주식수. 그 약자면 주당 순이익을 말한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주당 순이익이죠. share분의 earning 똑같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주식수분의 단기순이익을 말하는 거죠. 단기순이익 여러분 나눠보세요. 여기 단기하고 순이익을. 단기란 말하고 순이익으로 나눌 수 있겠죠. 단기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현재의 기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제 강점기 때 소화 8년 막 이런 말 했었잖아요. 소화 8년이란 말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1990년을 말한다. 그러면 소화 7년이란 말은 1899년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단기란 말은 현재의 기수, 현재의 회계 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순이익이란 말은 기수를 떠나서 순이익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면 작년까지 단기 순이익이 나갔죠. 2020년도에 단기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 EPS 주당 순이익이다. 다음 단기는 재무제표의 회계를 순이익은 매출액에서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수익.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단기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수익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레버뉴란 말이
일단 한 장 넘겨볼게요. 레버뉴란 말이 수익이란 말로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수익이 매출액을 그러니까 벌어들인 모든 수익을 의미하는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매출액을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슈퍼에서 1억을 벌어들였다. 그것이 이제 순이익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 슈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지출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뭐 과자 같은 거 사온 거 원가를 제외해야 되겠죠. 그런 거를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주인에게 남는 거를 이제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이익을 의미를 하고요. 레버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레버뉴하고 어닝은 그때그때 이제 매 순간 판단을 하셔야 돼요. 항상 똑같이 레버뉴가 매출액을 의미하고 어닝이 순이익을 의미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 단기 순이익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이라는 의미겠죠. 1,000원이다. 어닝 퍼 쉐어는 10원이 됩니다. 1,000원을 100주로 원이나 주라는 이런 한글 단어는 빼시고요. 1,000원을 100으로 나누면 10이죠. 똑같은 조건에서 이제 발행 주식수가 그 10배인 1,000주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전 거를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00주하고 숨은 그림 찾기에 1,000주로 10배로 발행 주식수가 늘었죠. 이제 단기 순이익은 변함없이 그 1,000원 그대로인데 발행 주식수는 1,000주로 10배로 늘었어요. 그렇다면 EPS는 분모가 10배로 늘었으니까 EPS는 11원. 차이점 아시겠죠? EPS는 1원으로 여기 나면 분모가 늘면은 여기 전체적인 분수는 줄게 되겠죠? 예, 간단한 수학입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은 수학 공부 다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이건 삼성전자 실사료로 손익계산서를 한번 뽑아봤어요. 52기가 단기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단기고요. 이게 단기라는 것이 회사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3월 30일 결산 법인이라 뭐 대표적으로 이제 신영증권 배당으로 유명한 증권사인데요. 배당을 굉장히 이제 충족하게 만족스럽게 줍니다. 그런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결산 법인이에요. 3월 30일이 52기는 이제 삼성전자의 기수고 이제 신영증권을 이제 예를 들자면 1기가 그 회사가 이제 최초 태어난 연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소화 8년, 소화 7년, 소화 9년 뭐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 신용주권이 최초로 일어난 연도를 신용주권 1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잡고 그때 4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신용증권 1기라고 보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생겨난 지 52기가 되겠죠? 52기, 2020년 1월 1일부터 작년 말일까지. 이제 보통은 12월 31일까지를, 예, 이제 말기로 잡고 이제 보통 회사에서 하시는데요. 그 3월 말 법인, 6월 말 법인, 우리나라 1년에 4분기가 있잖아요.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이렇게 4분기가 있습니다. 예, 어떤 분기를 선택해서 결산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12월 말 범인이 우리나라 여러분들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편하겠죠.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니까 1년 분기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분기 말 법인, 작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 법인, 그리고 6월 법인, 작년 7월 1일 법인부터 6월 말 법인,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것은 좀 계산하기가 좀 혼잡스럽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3월 말 법인은 이제 신영증권, 저희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저희랑 하면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법인 중에 하나인데요. 배당 풍족하게 주고,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매 순간, 매년간, 이제 매년 이렇게 성장하는 법인이죠. 매년 말 결산이 3월 30일이기 때문에, 이제 3월 30일이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업 보고서 열심히 쓰기 시작해가지고, 한 5월 달쯤에 이제 결산 보고서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의 법인이 이제 삼성전자 같이 12월 31일 결산 법인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법인, 6월 법인, 9월 법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로서는 조금 이제 3월, 6월, 9월 법인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결산 법인이 3월, 6월, 9일 여전히 고수하고 있느냐? 뭐 바꿔도 크게 상관없거든요. 12월에서 갑자기 다음 연도부터 3월 법인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유지를 하냐면, 이제 회계사들이 12월 30일 날 만약 결산한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뭐 모든 법인에 가가지고 하면은 회계사들이 그때만 12월 말일에만 이제 몰려 있고 할 일들이 몰려 있고, 이제 3월이나 6월, 9일 보면 굉장히 계속 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월, 6월, 9일에 이제 회계사들이 좀 싸게 합니다. 신용증권도 싸게 해요. 어떻게 보면 좀 3, 6, 9월 결산 법인이 좀 합리적인 법인이라 좀 회계의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회계 이런 결산서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걸 마감할 수 있는 좀 싸게 마감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결산 법인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까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그런 거 전혀 그런 비용을 신경 쓸 필요 없겠죠. 10월 30일에 이제 결산을 해요. 이거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의 작년 실제 재무제표 중에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여러분. 뭐 자산에 관한 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손익계산서. 한번 볼게요. 수익 매출액이 여기는 단위가 틀려요. 단위가 100만 원부터 시작하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여기 그러니까 쉼표가 두 번 앞에 있는 거를 조 236조죠. 236조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236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매출 원가는 뭐냐? 공장에서 이제 원가를 매출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공장을 하면은 뭐가 들겠어요? 이제 디램을 만약 삼성전자에서 만든다 하면은 매출 원가, 실리콘을 사오면 비용이 들겠죠.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인건비가 되겠죠. 그리고 공장 짓는 그 공장에 대한 원가, 감가상각기 우리나라에서 보통 한 20에서 30년을 이제 건축비로 이제 매년 이제 잘라내는데요. 그에 대한 비용을 이제 다 하면은 한 144조가 된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그걸 빼면 한 92조 나왔다. 여러분, 판매비와 관리비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기업에서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매출 원가를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 원가가 높은 편인데 어떤 기업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높을 수가 있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 딜을 만들었다. 그냥 팔리는 게 아니지요. 광고를 해야 되겠죠. 광고는 판매비. 그리고 광고를 집행하기 위한 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인력에 대한 판매비. 그리고 광고를 관리할 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관리비. 그리고 CEO부터 거기가 이제 전부 다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56조가 들어가니까 영업이익. 여러분들 영업이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영업이익이 왜 중요하냐? 이제 단기 순이익은 여기 보시면 한참 모든 비용을 감하고 또는 영업이익에서 가감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단기 순이익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영업수익은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다시면 수익의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제한 매출 총이익은 좀 변동성이 낮아요.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이제 제하면 영업이익은 좀 더 이제 변동성이 높겠죠. 매년 뭐 52기, 51기, 50기.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타 수익, 기타 비용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법인세 비용까지 제외하면 단기 순이익이 나는데요. 단기 순이익이 여러분 주주한테 지속되는 최종 이익,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단기 순이익입니다. 이것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매출 총이익은 변동성이 낮고 영업이익은 그보다 변동성이 낮고 그 단기 순이익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영업이익은 그러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실질적인 매년 획득할 수 있는 이익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보시는 뭐 리포트나 이런 거에서 영업이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35조, 작년 35조죠. 거기다가 이제 기타 수익이라든가 기타 비용, 지분법 이익 이런 거 이제 지분법, 삼성전자에도 뭐 자회사들이 있겠죠. 그런 지분법 이익, 뭐 관계회사들 그런 걸 빼고 뭐 금융수익, 금융이라는 것은 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 수익 같은 거를 더하고 이자 수익 같은 거를 비용을 제하고 그러면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생기는데요. 거기에 이제 법인세 비용을 이제 제해야 돼요. 법인세 비용이라는 거 우리나라에 이제 20%에서부터 25%까지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축에 세계적으로 낮은 축에 속하고요. 우리나라 법인세 비용 이제 뭐 10조 정도면 굉장히 큰 비용인데요. 이걸 이제 제하면 최종적으로 여러분한테 귀속되는 단기 순이익이 났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한테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되는 이익은 단기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한테 이제 귀속되는 비용은 이제 법인세 비용하고 뭐 은행에다가 비용 지출하는 이자 비용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완전히 단기 순이익만 여러분한테 이제 귀속이 되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보시면 26조죠. 그리고 단기 순이익 중에서도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단기 순이익이 있고 그리고 또 나눠보면 비지배 지분에 귀속되는 단기 순이익이 있어요. 삼성전자에서는 구분하기 쉽게 이제 지배지 기업의 순이익이 이제 26조라고 해놨고 비지배 지분은 이제 거의 의미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배기업하고 비지배 지분의 굉장히 차이가 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냐? 지배 지분 이게 뭐 의미를 뭐 하느냐? 이제 회사가 있으면 자회사가 있고 관계사가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회사 뭐 자회사든 관계사든 지분을 한 60%, 90%, 뭐 한 40% 갖고 있다. 그만큼만 이걸 반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 의미 없이 한 10%, 5%, 3% 이렇게 갖고 있다. 그냥 단순 투자한 거죠. 뭐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순 투자했다. 그러면 비지배 지분, 여러분이 지배하는 지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좀 말이 회계학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서 비 나누고 지배 나누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좀 해석하기 쉬우실 거예요. 600, 8천, 9억, 60, 3,160, 뭐 엄청나게 큰 금액이지만 삼성전자의 그 규모에 비례해서는 의미가 없는 수치죠. 3,160억.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고요. 계산해 보면. 그리고 주당이익은 여러분 이제 당기 순이익까지 계산을 했으면 어렵게 계산을 했으면 여러분 발행 주식 수를 봐야 돼요. 여러분은 뭐 다음에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예요. 현재 유통 주식수는 여러분 보세요. 2020년 말 현대 유통 주식수는 보통주 600만 주, 우선주 한 100만 주라고 그냥 어려운 계산할게요. 보통 해갖고 한 700만 주 되죠. 현재 유통 주식수는 700만 주입니다. 유통 주식수는 뭘 의미하느냐? 지금 뭐 대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수하고 뭐 여러 가지 주식수를 합해가지고 거기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를 뺀 것이 유통 주식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 방금 전에 읽어드렸지만 한 26조 되죠. 엄청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이런 당기순이익을 뽑아내는 기업은 단정코 없어요. 삼성전자가 26조고 뭐 그 다음으로 치는 우리나라 브랜드 네임에서 LG전자나 이런 것을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26조 이런 것까지 안 옵니다. 그리고 뭐 보통 주식수하고 유선주주 합해보니까 여러분 한 6억 9,200만 주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보통주하고 유선주를 합힌 주식수입니다. 이거를 이제 나눠보면 이 금액 대비 이걸 수를 나눠보면 3,841원 나오죠? 엑셀에서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주당이익이 3,841원 맞죠? 계산 정확히 떨어지죠? 이게 EPS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자가 순이익이죠. 순이익이 높아지면 EPS는 상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모가 발행주식수죠. 발행주식수가 높아지면 역으로 EPS는 하락하는 관계죠. 이거 두 개를 나눠서 보세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하고 고려신용보 같은 경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EPS가 지금 이게 올해 거예요. 말씀 잘못했네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작년 EPS가 45,018원입니다. 그리고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순위 EPS가 720원이에요. 저당 주등 수 기업 모두 만약에 여러분이 주가가 10,000원이라고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어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워요. 현재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150만 원이 넘고 고려신용정보는 10,000원이 약간 안 되죠. 왜 그런 150만 원과 10,000원의 극단적인 차이가 생기느냐?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여러분한테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볼게요. 두 기업 모두 주가가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만 얼마 되죠. 그 2개월에서 3개월 만에 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1년에 4만 얼마씩 4만 5천 원씩 벌어들이기 때문에 원금 회수가 0.2년 만에 0.3년 만에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고려신용정보는 그 10,000원을 걷어들이려면 700원씩 20원씩 매년 걷어들이니까 10,000원을 걷어들이면 14년이 걸리겠죠. 네, 이게 그 이 두 회사를 주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주당 순이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왜 LG생활건강은 주당 150만 원 넘어가는데 고려신용정보는 한 9,000원이나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다 필평만 하시고요. 즉 EPS는 수익력 대비 현재 가격의 고저 여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이제 전혀 모르시는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은 그 LG생활건강이 150만 한 주에 150만 원이면 깜짝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고, 고려신용정보가 한 주당 9,000원이겠다 이러면 굉장히 싸다. 그야말로 이제
상대적인 게 아니고 이제 절대적인 이제 주가만 보시고 그 판단하는 우를 범하시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주가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가라는 건 절대적이 아니고 무조건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EPS 굉장하고 일정한 PER이 있거든요. 이것이 오히려 EPS보다 더 중요한 시적 지표예요. 그럼에도 제가 PER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EPS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음에는 PER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주식 마사지맨 주말세요.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